2024년 넷플릭스 전세계 최대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 보고 왔습니다. 오픈 전부터 홍보를 엄청 하더라고요. 저도 일정이 있어서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에 갔었는데 거기에 크게 팝업 스토어를 하고 있어서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런 세트라든지 프론트맨이라든지 병정들 이렇게 나와서 코스프레하고 그런 팝업 스토어가 있어서 굉장히 가보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현장에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해외 분들도 많이 계셔서 진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엄청 받는 작품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리뷰 시작 전에 드라마의 흐름상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아직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파트 나누지 말고 그냥 한 시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었다면 어차피 스피노프, 시퀄, 프리퀄 다 할 거잖아요. 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작품 소개 먼저 하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시즌 1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을 한 성기훈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지만 시즌 1에서 오징어 게임에 우승을 하고 456억을 받은 성기훈이 딸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지만 그 가는 길에서 이제 우연하게 자신을 오징어 게임에 초대를 했던 양봉남 공유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복수를 다짐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3년 후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를 다시 게임장에서 맞이하는 프론트맨과 치열한 대결을 그리고 있고요. 감독님은 시즌 1에 이어서 황동혁 감독님이십니다. 그동안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상성 등을 연출을 하셨고요.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로 넘어오시면서 오징어 게임으로 초대박을 이루셨죠. 그리고 시즌 1에 비해서 등장인물들이 우리가 아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은 주인공 성기훈 역의 이정재, 그리고 프론트맨 역의 이병헌, 그의 동생 준호 역의 위하준 배우 그대로 나오시고요. 새로운 배우로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이진욱, 박성훈, 양동근, 시즌 1에서 성기훈의 친구로 나왔던 정배 역의 이서환 배우, 그리고 최국희 배우, 그리고 이다윗, 조유리, 노재원 배우, 그리고 DP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원지한 배우, 그리고 시즌 1에 나왔던 공유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의 등장인물이었죠. 빅뱅의 탑이었던 최승현 배우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등장인물 정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이 드라마에서 잠깐 스쳐가는 역할로도 많이 나오셨고요. 그런 배우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기 전 제가 어떠한 포인트를 가장 기대를 했었냐면은 첫 번째, 엄청난 초대작이었던 1편에 이어서 또다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번엔 또 어떠한 기발한 게임들을 보여줄까? 그리고 세 번째, 우승한 후에 다시 들어간 오징어 게임 안에 성기훈은 과연 다시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 시즌 1에서 가장 큰 떡밥 중 하나로 남았던 프론트맨과 딱지남의 과거는 어떨까?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참고하고 드라마를 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후기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영화 리뷰만 쭉 하다가 처음 지금 드라마로 하는 거여서 리뷰 방식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시즌2가 총 7화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각 편당 하이라이트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후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1편에서는 진짜 미쳤다, 바로 고트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즌 1에 이어서 딱지남을 찾기 위한 성기훈의 다양한 시도들과 딱지남을 연기한 공유의 엄청난 그 기존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완전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연기를 볼 수 있어서 그게 긴장감을 굉장히 확 몰입시켜준 굉장히 1화 만에 완전 바로 고트 들어가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세계관으로 바로 몰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1편에서 제일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거는 그 시즌 1에서 성기훈이 빚을 졌을 때 사채업자로 나오는 그 배우가 그대로 등장을 해요. 자신의 이제 부하들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돼서 성기훈이 이 사채업자들을 빚을 다 갚고 본인이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채업자들을 시켜서 지하철역을 전체를 막 수색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드디어 딱지남을 만나게 되고 그를 덮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이제 당하게 되면서 딱지남과의 게임을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긴장감이 사채업자
제작자 그 배우분들도 엄청 몰입감 있게 하시고 막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1화였습니다. 2화로 넘어가면은 이제 또 다른 주인공 박규영 배우가 역할을 한 노을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도 약간 탈북민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1편에 새벽이와 같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점을 비틀어서 시즌 1을 봤던 사람들에게 반전을 선사해주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서 오 신선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다음 3편에서는 이 드라마가 오픈을 하기 전에 많은 유튜버 분들이 먼저 찾아주신 내용이었는데 오징어 게임 시즌2 게임장 안에 프론트 매니어던 이병헌이 함께 그 게임에 참여를 하는 모습이 딱 촬영장 내부 사진이 딱 찍힌들이 스포일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기훈을 맡기 위해서 프론트맨이 같이 게임에 참여를 하는구나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3편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마지막 엔딩에서의 그 포인트? 그 분위기 자체가 이 배우의 그 무게감도 그렇고 그 세트의 조명이라든지 배경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완전 10점이요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3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즌 1에서 익숙하게 봤던 그 첫 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장도 등장을 하고 이렇게 게임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의 투표도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시즌 1의 그 익숙한 분위기가 나서 좋았고 거기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이제 그 이병헌의 등장까지 해서 너무나 만족했던 3화였고요. 그리고 4편에서는 드디어 이제 새로운 게임들이 등장을 해서 기존 시즌 1에 나왔던 게임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 불호를 가졌던 부분들이 이전에 그 데스게임류 영화들, 드라마, 만화들에 나왔던 부분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이제 떠오르는 게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싫어하셨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한국적인 그런 신선한 우리에게 익숙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새로워할 만한 게임들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었고요. 5편에서는 그 게임이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국민학교 운동의 컨셉으로 5인 6각 게임을 보여주는데 여기 5화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피식피식 웃으면서 어이도 없고 오징어 게임만의 분위기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래도 흥미롭게 봤던 편이었습니다. 5인 6각 그거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뭐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시즌 1에서 달고나랑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상품들이 엄청나게 판매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노리고 게임을 정한 것 같은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론트맨이 성기훈과 같이 팀을 이루면서 뭔가 견제도 하면서 같이 게임에 참여를 하는데 그 게임을 단계를 하나씩 나아갈 때마다 이병헌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여주는데 그 이전 다른 이병헌이 나왔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왔던 그 이병헌만의 천진난만한 표정들, 웃음들이 보여가지고 막 속으로 이거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5편에서 제일 포인트가 됐던 캐릭터들은 성기훈 팀보다는 박성훈 배우가 연기를 했던 현주 팀이 가장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구성원들이 성소수자 그리고 노인, 무당 등 뭔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팀이었는데 이게 컨셉이 운동의 컨셉이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씩 5인 6각 게임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참가자들이 같이 막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게임에 몰입이 되고 실패하면은 더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조금 그동안 무겁게 가던 분위기를 조금 상쇄시켜주던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쉬어가는 화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화에서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게임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짝짓기 게임이라고 해서 노래가 나오는 중에 예를 들면 사회자가 외치는 인원 수를 각각 짝을 지으면 되는 게임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노래는 둥글게라는 노래를 사용하면서 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세상 그렇게 무서운 둥글게 게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6화에서 그 긴장감이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고 부분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됐던 화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게임을 굉장히 잘 배치했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시즌2가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각각 등장 인물들마다 팀으로 나눠져서 그들의 각자의 서사들이 막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랜덤으로 서로 짝을 짓는 그러한 게임이다 보니까 그동안 접점이 없었던 캐릭터들도 자연스럽게 서로 한 번씩 더 스쳐 지나가게 되고 서로 만나게 되면서 개연성을 하나씩 조금 더 쌓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게임을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7화는 많은 분들이 거의 동의하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는 평을 남기고 싶고요. 그동안 시즌2에서 잘 쌓아놓았던 그 분위기나 서사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너무 갑자기 생뚱맞게 캐릭터들도 변화하고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게 파트 1, 2로 나뉜 시리즈지만 시즌2만의 그런 나름의 엔딩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게 끝난 것 같아서, 너무 개연성 없이 끝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던 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뭔가 캐릭터 위주로 좋았던 캐릭터 그리고 아쉬웠던 캐릭터를 나눠보고, 그 다음 전체적인 드라마의 내용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들 중에서 좋았던 캐릭터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주인공이었던 성기훈 캐릭터가 뭔가 완전 7화 때문에 뭔가 완전히 매력있는 캐릭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초반까지는 그래도 시즌1에서 게임을 우승을 하고 뭔가 자신만의 그 철학이 더 생기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시 게임에 참여하고 뭔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초반 모습들은 굉장히 시즌1과 180도 다른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좋았는데, 마지막 7화 반란 계획에서부터 이게 그 본인이 막상 그 게임에 들어오기 전에는 생각했던 것들이 게임에 들어오고 나니까 다시 생각이 바뀐 건지, 본인의 그런 생각들을 갑자기 바뀌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호에 두었던 포인트는 1화에서 나왔던 공유와의 러시안 룰렛 게임에서 공유를 심리전으로 이제 압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캐릭터가 점점 성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 4화, 6화까지 그래도 좋았는데 마지막 7화에서 완전 그 임팩트가 너무 커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론트맨. 이번 시즌2에서는 이제 참가자 오영일로 참가를 했죠.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그 오영일 캐릭터였습니다. 일단은 그 등장 자체도 좋았고, 그 게임 속에서 진짜 즐거워하는 모습들도 한 번씩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성기훈도 견제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본인이 그 참가를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이 연기를 해서 하드 캐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캐릭터는 1화에서 미친 활약을 했던 딱지남 공유 배우의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항상 뭐 로맨스라든지 판타지물 거에서 매력을 보여줬던, 부드러운 매력을 보여줬던 공유가 뭔가 이러한 모습도 있구나, 이러한 광기에 찬 모습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1화 내용 중에서 이 캐릭터가 그 프론트맨을 향한 본인도 그 정도 위치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도 굉장히 많이 보여서 좋았고, 공유 배우가 이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캐릭터를 연기를 했을 때 그 희열감이 굉장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는 큰 활약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 노을 역할의 박규영 배우 캐릭터도 앞으로 시즌3에서 주인공 팀들과 어떻게 합류를 하면서 활약을 할지 기대가 되는 캐릭터여서 호감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강하늘 배우가 연기를 했던 대우 역할도 초반에 정감 가는 캐릭터로 나와서, 특히 그 정배 캐릭터와 합을 이루는 개그를 맡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쾌하게 봤던 기억이 나고요. 특히 이제 시즌2 마지막에 뻘짓을 하면서 시즌3에는 이 캐릭터가 또 어떻게 변화를 할까라는 부분이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하드 캐릭터였죠. 박성훈 배우가 연기를 한
현주라는 캐릭터였는데요. 처음에 나올 때는 여장을 하니까 예뻐 보인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완전히 여자가 아직 안 된 캐릭터다 보니까 중간중간 전재준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캐릭터의 또 매력을 배가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큰 수혜자였던 캐릭터는 시즌1에서 이제 잠깐 등장을 했던 성기훈의 친구였던 정백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이서환 배우가 맡았고요. 시즌1에서 이제 성기훈과 같이 연기를 했던 케미스트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즌2에서는 굉장히 무거워진 분위기의 성기훈의 상충을 하면서 개그도 많이 보여주고 숨통을 트이는 멋진 아재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두 배우가 중에 이제 게임 중간에 서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거운 분위기 속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7화에서 프론트맨에 의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시즌 3까지 조금 더 활약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굉장히 호감 가는 애정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 다음 좋았던 캐릭터는 그 양동근 배우와 강희신 배우가 역할을 맡았던 용식과 금자 모자였습니다. 이 모자 캐릭터들이 어떻게 쓰일지 모두 다 뻔하게 아는 심파적인 요소로 사용이 될 그러한 캐릭터들이라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제가 특히 좋게 보았던 부분은 그 짝짓기 게임에서 용식이가 금자의 손을 놓고 서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두 분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만 이 관계가 어떻게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라든 좀 서로 배신을 하게 되는 장면에서의 두 사람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캐릭터는 빌런 캐릭터 중에 하나였던 노재원 배우가 연기를 했던 남규라는 캐릭터였고요. 시즌2에서는 이제 탑이 연기를 했던 타노스가 조금 더 메인 빌런의 느낌을 냈다면은 시즌3에서는 이 남규라는 캐릭터가 이제 빌런을 소화를 할 텐데, 이 노재원이라는 배우가 특히 진짜 연기를 굉장히 잘해서 최근 들어서 많은 드라마에도 나오고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즌3에서 어떠한 연기력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답답한 고구마를 선사를 해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 다음 아쉬웠던 캐릭터는 시즌1에서도 나왔던 황준호, 그 프론트맨의 동생이었죠. 위아준 배우가 역할을 했던 황준호 캐릭터였는데요. 이 캐릭터는 시즌1에서도 비슷하더니 항상 그 메인 무대에서 주변을 겉도는 캐릭터로 계속 나오는데, 이번 시즌2에서도 물론 게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이 게임장이 벌어지는 섬을 찾기 위해서 주변에서 활약을 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도대체 시즌3에서 어떠한 활약을 하려고 시즌2에서도 이렇게 방치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활약이 너무 없었던 캐릭터여서 아쉬웠고요. 시즌3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어떡하지? 많이 아쉬움이 남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논란의 캐릭터죠. 탑이 연기를 했던 타노스 캐릭터. 이게 그 감독님이 그렇게 연기를 하라고 더 시킨 것 같기는 한데, 말투라든지 턱을 조금 이렇게 내놓고 막 발음을 하고 오버스럽게 행동을 하는 게 나중에는 그래도 조금 적응은 했는데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쟁이 래퍼를 연기를 하기 위해서 진짜 약쟁이 래퍼를 불러오는, 뭔가 진짜 작정을 하고 배역을 연기를 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논란 속의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완 배우와 조유리 배우가 연기를 했던 명기 준이 커플이었는데요. 이 커플도 시즌2 초반부터 나오면서 나름의 서사도 많이 보여주고 연기도 굉장히 잘 했는데, 시즌2의 활약보다는 조금 더 시즌3에서 뭔가 감정적으로라든 연기력으로라든 더 활약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이번 시즌3에서는 조금 아쉬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번 시즌에서 많은 분들이 불호를 가졌던 캐릭터였던 칠국희 배우가 연기를 했던 선녀 그 캐릭터. 이 캐릭터는 초반에는 그래도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떡밥을 뿌려주는 느낌으로 한마디씩 하는 부분이 좋았는데, 갈수록 뭔가 흐름을 끊으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저주를 퍼부은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와서 너무 비호감 캐릭터다 해서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캐릭터도 조금 아쉬웠다. 그거를 조금만 줄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제가 DP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배우였던 원지한 배우, 그리고 이다윗 배우가 연기를 했던 세미와 민수 두 캐릭터였습니다.
두 배우가 혼란스러운 게임 안에서 서로 좀 연대를 쌓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관계가 너무 허무하게 세미 캐릭터가 사망을 하면서 단지 그 민수라는 캐릭터의 뭔가 감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재료로만 쓰인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캐릭터였습니다. 그 외적으로 너무 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 만큼 좋았던 캐릭터들도 많고 아쉬웠던 캐릭터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이 드라마의 전체적으로 좋았던 점은 바로 공유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빵과 복권, 그리고 죽음의 가위바위보, 러시안 룰렛, 이 1화에서 나왔던 게임들을 통해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잘 보여준 캐릭터여서 뭔가 이 캐릭터 자체의 서사도 잘 쌓았고 뭔가 나중에 이 딱지남 캐릭터를 활용해서 뭔가 스피노프가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적으로는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시즌 1과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한 듯한 모습이 보여서 그래도 그 부분은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편에서는 데스 게임 위주의 게임들을 배치를 하면서 스피드하게 진행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게임 중간중간 투표 게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둬서 심리전을 위주로 이렇게 이번 시즌을 구성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관 확장을 위해서 많이 고려를 한 부분들이 보여서 조금 더 궁금증을 많이 유발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딱지남의 스피노프라든지 병정들의 관점에서 보는 스피노프 드라마라든지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게임 첫 번째 대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그것들도 뭐 드라마나 영화로 보여주면은 재밌겠다. 뭔가 지금까지 시리즈에서 나왔던 포인트들이 다른 콘텐츠로 나오면은 계속 볼 의사가 그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계관 확장을 그래도 차근차근 잘 쌓아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 아쉬웠던 점은 7화까지 봤는데 풀리지 않는 떡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뭔가 시즌2만의 결말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특히 6화까지는 정말 재밌게 그래도 잘 봤는데 마지막 7화가 갑자기 성기훈이라는 캐릭터 자체의 개연성도 그렇고 흐름 자체의 개연성도 그 윗선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이 너무 개연성이 떨어져서 멘붕이 올 정도로 너무 지금 내가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시즌 1을 좋아했던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좋아했던 부분이 이제 스피드한 게임들을 보는 맛이 있었다였는데 시즌 2는 그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서 시즌 1을 좋아했던 분들은 많이 아쉬움이 남는 드라마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2 7화까지 봤고 그래도 다행히 시즌 3가 2025년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즌 3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임시완 배우가 연기를 했던 명기 캐릭터가 준이와 그 준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프론트맨이 결국 성기훈에게 감화가 되면서 그들의 편으로 돌아서서 이 게임을 뭔가 박살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생인 준호와 만나서 이제 같이 합류를 하면서 과정들이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7화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이진욱 배우가 연기를 했던 경석이라는 캐릭터가 그 배우의 인지도에 비해서 굉장히 등장 횟수도 적었고 총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총을 쏜 병정 캐릭터가 수영 배우가 연기를 했던 노을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쏘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총구를 밑에 쪽으로 겨누어서 살짝 부상을 입히는 정도의 총상으로 일부러 살려주어서 경석이라는 캐릭터가 시즌3에서 조금 더 활약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명사수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헤드샷도 그냥 한 번에 다 갈기고 그냥 급소도 막 피해서 다 죽지도 않고 살아나고 어이가 없긴 하지만 뭐 드라마상의 그러한 흐름이니까 그렇게 활약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호 캐릭터도 트라우마 같이 그 총을 쏘면서 총을 못 쏘는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캐리를 할지 아니면은 끝까지 바람 캐릭터로 남을지 부분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식과 금자는 과연 우리가 예상한 신파를 만들어낼지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반전의 모습을 보여줄지 부분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갈구는 남규를 이 민수 캐릭터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포인트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많은 분들이 아마 원하실 수도 있는 이 선녀 캐릭터는 과연 어떻게 죽을까 살아날까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시즌 3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저의 평점은 5점 만점에 3.5점 드리고요. 시즌 3와 결말을 어떻게 낼지 그래도 아직은 기대감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의 스토리와 캐릭터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